네, 한 주간의 여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사실은 그 갤럽 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죠. 2주 동안 갤럽이 쉬었습니다. 네. 워낙 그 10월 초에 휴일이 많아가지고 네. 2주 연속 쉬었고 오늘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요 직전에 제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지난 수요일인데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쭉 보셨을 텐데 결국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의 평가입니다. 조사 전문가로서 이번 재보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이번 재보선 결과 마찬가지 여러 이제 분석이 사실 이변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네.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서울교육감이 이제 그 사전 투표가 8.5%였고요. 당일 투표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전체가 23.5로 되게 낮고요. 투표율도 낮은데 사전 당일 했을 때 당일 투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 얘기는 아주 전형적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시는 그런 형태의 투표율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조전혁 후보가 졌죠. 네. 졌죠. 50.2 대 50.2. 그러니까 정근식 후보가 이제 50%까지 살짝 넘고 50% 정도라고 따지면 조전혁 후보가 이제 45.93이니까 46 정도. 크게 봐서 이제 한 4% 포인트 졌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낮은 투표율 그리고 낮은 사전 투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게 이제 코어 지지층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코어 지지층이 나왔을 때 민주 진보 쪽이 밀리지 않는다. 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코어 지지층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도에서의 확장력만 확보가 되면 네. 그 수도권에서는 민주진보 쪽이 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수가 좀 약하다.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네. 투표 동료 활동을 했습니다. 또 각 당이 플랜카드를 좀 교육 현안으로 이제 내걸면서 네. 나름 이게 이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네. 나름 그 관련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을 내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을 정근식 후보가 이제 덥석 네. 받아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 낸다던가 국민의힘이 플랜카드 현수막을 내면 네. 그걸 조전혁 후보가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유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줄 법도 하죠. 네. 그러저러한 거 두 대표의 투표 동료 영향력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러면 이 결과만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투표 동료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한동훈 대표보다는 좀 더 강했지 않느냐라는 미세하지만 강했지 않느냐 이런 정도도 이제 짚어볼 만한 그런 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보수 교육감들이 늘 분열해서 졌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내면 보수 교육감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보수 쪽의 평론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일 후보 아니었습니까?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상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구도에 따라 단일화까지 다른데. 했는데 구도에 따라 다르다. 제3 후보가 있기는 있었죠. 예. 제3 후보가 윤호상 후보가 있었는데 3.8%니까 이것도 아주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게 3.8 정도면은 아주 근소하게 붙는 경우에 네.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3.8이 굉장히 그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근식 후보도 단일화를 했고 네. 조전혁 후보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4명 후보였다가 한 네. 명이 이제 정근식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마지막에 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투표에 이름이 나오고요. 네. 투표 용지에. 더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사퇴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나올 법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정근식 후보나 조전혁 후보나 구도가 주는 그 혜택은 비슷해요. 네. 그 과정에서 조전혁 후보가 졌다라는 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이렇게 단일 구도를 가더라도 진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진영 민주당과 국힘이 네. 마치 백그라운드에 있는 듯한 그 모습 속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코어 지지층을 동원하는 능력이 더 강했다. 요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런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네.
대체로 보수가 그렇죠. 우세한. 예. 보수가 강하다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네. 예. 지금은 코지층 동원력에서 예. 민주진보 쪽에서 밀리지 않는다.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예. 그걸 좀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천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제3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네.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2022년에는 한 35% 얻다가 네. 이번에 42 얻었죠. 네네. 그러니까 42.12. 이러면은 이 인천 강화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밭이 안 좋다. 그렇죠. 접경 지역이고. 그렇죠. 이게 예. 좋지 않다라고 이제 예. 많이들 얘기했는데 예. 그 속에서도 노력하면 40%가 넘더라라고 되면 이제는 이제 구도가 받쳐주면 네. 민주당이 수도권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고 지금까지 약하다고 하던 것들도 네. 도전해 볼 만하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수도권은 이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약한 곳이 그다지 없을 수 있는 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노력하면 될 수 예, 있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노력형. 민주당은 노력형이다. 노력형 예, 후보 잘 내야죠. 후보 잘 내고 후보를 잘 내고 후보 잘 내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예, 예. 하면 해볼 만하다. 그렇죠. 수도권은 확실히 민주당이 많이 좋아지는 상승곡선을 분위기도 탔다. 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예. 그거는 이제 반대로 예. 코어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 예. 더군다나 뒤에서 정당이 예. 백그라운드에서 받쳐준다 하더라도 예. 이게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서 인천도 이거 이 정도면 인천에서는 한 지금 50.97이니까 51로 따지면은 한 55 정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예, 좀 좋지 않습니다. 안상수가 6.2에 이제 네, 머물렀거든요. 네. 요거 합치면 이제 한 57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기본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약간 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2.07% 차로 국민의힘의 윤희련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김경지 후보가 38.96, 윤희련 후보가 61.03. 이게 지난 4월 총선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백종원 후보가 56.62, 박인영 후보가 43.39 해서 13.25% 표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보다 더 벌어진 거예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코어가 강해진 반면 영남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코어가 더 세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차기에 있을 지방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 그때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어떻게 전망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총선 때보다도 그 국힘 대 민주의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서 22%포인트 격차라고 한다면 네. 이건 6대 4보다 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61대 이제 38.96인데 그럼 40인데 이게 좀 약해요. 되게 지금 봐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네. 투표율이 47입니다. 투표율이. 예. 투표율이 47이에요. 예. 그 얘기 뭐냐? 총선처럼 투표율이 높은 때보다도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더 진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총선보다 이렇게 빠져나간, 투표에 덜 참여한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시면서 윤석열, 김건희 이번 정부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내지는 실망감 때문에 이 투표에 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주장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할 법한 유권자분들이 덜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 총선 때에 졌던 것들, 부산이 전반적으로 한 석밖에 못 얻고 18석 중에 17석을 국힘이 가져가는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 열패감이 심해졌다. 그러면서 투표 참여 의혹이 굉장히 감퇴했다. 이거는 예. 사실은 글쎄요. 지방선거는 예. 민주당이 예. PK를 진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TK, PK 진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지역에서 많이 이기면 네.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승리다. 그런데 PK가 계속 이 상황에서 뭐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PK에서 정말로 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네. 그럼 대선은 미세한 국면에서는 간당간당해요. 미세한 대선이. PK 지역이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중요하죠. 차지한다. 예. PK를 떼놓고서 대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승리를. 예. 근데 지금 뭐 김경지 후보가 얻은 한 40 정도라고 한다면, 네. 38에 40, 39 정도죠. 39. 요 정도라고 한다면 아예 그러면 대선을 뭐 PK 때문에 못 하느냐 이런 거, 그렇게까지는 걱정이 그러니까 어느 아닌데. 정도 득표율은 보장이 맞습니다. 된 거다. 예, 어느 정도는 왔는데 예.
안정권으로 가려면 예. PK에서 이겨야 예. 대선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PK 승리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PK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PK는 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PK는 사수를 해야 대선 돌파가 가능한데 맞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이게 돌파가 가능한 그렇죠. 조직인 거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예. 경계에 서 있다. 경계다. 예. PK만 보면 PK만 보면 경계다. 예, 전국적으로 PK가 미치는 전국 영향력이 예. 지금 경계에 와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예. 그 PK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도권 여론과 합세해 보면 대체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뭐 이따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해볼 만한 거였고 이번엔 특히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신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22%나 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렵네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PK 때문에 사실은 답 좀 주세요. PK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균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될 때 PK에서 안 돼요. 이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잘 될 때 PK에서 안 된다. 네. PK 쪽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붐업이 되는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PK 민심이 예. 아주 묘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 윤석열 싫다, 실망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전국적인 흐름으로 PK에 접근하는 순간 여기 PK 계신 분들이 네. 뭔가 이게 막 뭐라 할까요? 배알이 꼴린다고 하나요? 막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네. 탁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옆곳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이긴다는 조사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임박해서. 예. 5차 이내지만 5차 이내에서. 그런데 지금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여론조사들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PK가 예, 예. 여론조사하고 역행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는 출구조사도 안 맞는 경우가 PK에서 많았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자 전국이 잘 될 때 또 전국적인 대립구도를 PK 부산에 가져갔을 때 잘 안 예. 되더라. 반발심이 일어나더라. 네.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 반발심을 어떻게 민주당은 예. 그 반발심을 그거 없앨 수 없잖아요. 유권자의 마음 심리니까.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과연 부산 내에 네. 그 PK 중심 도시니까요. PK에서 민주당만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고민이 정말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가 그대로 복제되어서 오듯 나오면은 네. 그래서 중앙 정치가 잘 되니까 다른 예. 지역에서 또 예. 수도권에서 예. 잘 되니까 그 흐름을 PK에서 가져와서 밴드웨건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예. 묘한 반발 심리가 튀어나옵니다. PK에서는. 예. 예. 그런데 어제 발표된 그 조원 CNI 맞죠?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3%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20%에 머물렀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보면 그 TK까지 포함해서 7개 권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우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는 상당히 존재한다. 그런데 왜 이번 선거에서 22%나 표차가 났을까? 결국에는 막판에 터진 김영배 의원의 실수가 이게 어떤 동네 민심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22%라는 큰 표차를 만든 거냐? 아니면 그밖에 다른 뭐 민주당에 대한 뭐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냐? 이것도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김영배 의원님의 말실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결정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또 후보 요인도 있고요.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당 요인도 있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그라운드 깔린 것도 있고요. 네. 그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후보 요인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은 안 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어요. 후보가 후보 요인. 얼마나 그 예, 예. 호감도가 있고 예, 후보가 그렇죠. 상당히 좀 그러니까 후보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분석. 예. 이재명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만약에 예. 이 지역에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당선되죠. 그 대통령 후보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제 중량감에서 차이가 있고 예.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볼 때는 네. 한동훈이나 뭐 다른 인물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게 국회의원이면 조금 다른데 네. 국회의원이면 이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네. 그 후광 효과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잘못됐다거나 네. 그게 뭐 어디 뭐 빗맞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선거의 성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기초단체장은 매번 봐야 돼요. 지역민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매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매일 걸어다니는 이 골목길에 이거 횡단보도 놔주냐 안 놔주냐를 결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과연 그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할 사람인지도 또한 보게 됩니다. 아하. 이게 약간 달라요. 중앙 정치판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 예. 그러니까 중앙 정치판에서는 어쨌든 뭐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네에서는 당장 우리 동네 앞에 뭐 신호등을 너 그렇죠. 놔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사소한 그 정책 그렇죠.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후보 요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네. 중앙당 요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꺼지지 않았죠. 아니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검찰이 2년 구형, 3년 구형을 2번 때렸는데 네. 아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재미있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검찰이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어떤 충격을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만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뭐 몇 개의 재판을 예.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 이 흐름이 그렇죠. 상당히 지지율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끊임없이 뭐 이른바 소위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일으킨다 한들 정치의 어떤 대세 변화는 없겠다 이런 판단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검찰을 통한 이게 이 영향, 네, 압박. 이게 지금 효과가 없구나. 여론에는. 여론의 효과가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로서는 네. 굳건한 영향력이 있기는 있는데 네. 이번 선거 바로 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력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짧게 51분이라서 이제 9분 후에는 갤럽 조사가 나올 것 같아서 갤럽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호남에서는 진보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의외의 변수인데. 의외의 변수. 예, 사실은 초반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격전으로 봤는데 막판에 나온 진보당의 등장으로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3위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만 네, 말씀을 아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네. 전략적으로 이제 호남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에 이번 재보선은 제가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지만 예. 지금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다. 첫 번째, 예. 조국혁신당이 곡성에서 40%를 넘는다면 교두보 확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인물들이 예. 조국혁신당 가면 아니 내가 인물로 한 10%는 더 얹을 수 있지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이전. 그렇죠. 예. 한 40% 조국혁신당으로 출마를 했을 때 예. 조국혁신당이 곡성에서 40을 먹는다? 예. 그러면 나도 조국혁신당. 예. 이렇게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5 나왔어요. 근데 예. 박웅두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서 그러면 활동을 전혀 안 했느냐 하면 예. 했습니다. 예. 했던 인물이 35에 그쳤다. 네. 대충 보면 한 36인데 네. 지금 40을 못 넘었거든요. 아예 40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약간 미흡합니다. 미흡하다. 네, 또 하나 영광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원래 장세일 민주당 후보하고 되게 대등한 3위를 했어야 맞는데 예. 지금은 2위를 했어야 맞는데 예. 지금은 3위로 주저앉고 2위를 진보당이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진보당이 올라가니까 예. 조국혁신당에 이거 다른 메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청국장 좋아하다가 갑자기 미역국 등장하니까 이것은 뭐야 예. 이렇게 따지던 분들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눈길을 주던 분들이 어이구 진보당이 올라서네. 그러면 민주당 구해야지. 아하. 라고 해서 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여기 투표율이 전국 최고죠. 70%가 70%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영광이. 예. 그런데 예.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자기 집 찾아서 갔을 때에 네.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지금 기본 26.56이니까 25 정도에서 네. 머물렀다. 근데 25라는 수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정당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선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영광과 곡성 모두 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약간 다음 지방선거 때 호남을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 아하. 차라리 예. 만약에요. 예. 만약에 예.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금정에서. 맞아요.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예. 모아서 예. 만약에 금정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아. 그래서 지더라도 대등하게 졌으면 예. 이때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평가가. 예. 예. 하는구나. 예. 뱅가드 예. 전위대로서 뱅가드. 예. 전위 조직으로서의 조국혁신당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어쨌든 있는 민주당의 전위 조직?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예. 민주 어떤 진보 진영 진영 전체 전체. 진영 전체의 전위 조직으로서의 예. 어떤 조국혁신당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아쉽게도 호남 교두보 확보는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남의 중심 부산, PK의 중심 부산에서도 이 기여도를 따졌을 때 무엇이라 할지는 전 약간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영광에서 41은 이게 치열했지 않습니까? 3파전이지만 제 느낌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정도라면 이게 텃밭이라면 50은 했어야 된다. 네, 또 민주당. 곡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5인데 네.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 아니면 65 수준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는 호남을 잡은 고기라고 보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어떤 집안 단속은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오늘 분석이 상당히 찰집니다. 예, 예. 제가 막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전국 지표조사가 나왔어요. MBS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6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도 긍정 25.8, 부정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71.3 나왔습니다. 두 조사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또 역대급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전화면접 조사, 주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최저치를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ARS 조사는 사실 그러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는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진영에서 아주 네. 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당원분들 의견 네. 조사처럼 그렇게 나올 때가 많은데 예. 거기에서조차도 떨어진다. ARS조차. ARS조차 떨어진다. 예. 그것도 최저치 경신을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예. 제 느낌상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오늘 갤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그 재보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하방 압력이 더 센 거는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서여의도 분위기에서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 탈당을 권유해도 예. 대통령 탈당해 주시지요라고 해도 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수치적으로 독대에서 지금 탈당 권유할까요? 예? 독대에서 제 생각에 대통령님 탈당하십시오. 할까요?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수순을. 수순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에 이제 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예, 3대 요구.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탈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기 조절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수 성향자들한테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예. 리얼미터의 정고점을 따져서 봤을 때요. 8월 3주였나? 예. 그때 대비해 가지고 보수 성향자 중에서 두 자릿수로 빠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지금 ARS 조사에서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제일 심각하네요. 사실은 ARS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원이 아니어서 받으면 그냥 끊기 마련인데 예, 예. 이거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부정평가를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라는 것은 사실 정권 차원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반응을 보면서 아마도 오늘 발표될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갤럽 조사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나올 거로 보시면 2분 남았습니다. 2분. 예. 제 생각에 하방 압력이 훨씬 센 건 맞는데요. 하방 압력이 세다. 예. 그런데 이 재보궐에 관여된 사람들이 재보궐 쪽에서는 양쪽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받쳐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을 일부 회복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지난 조사보다 20% 최저치를 찍었었는데요. 20%에서 19%나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냐 아니면 그래도 유지 혹은 또 뭐 1, 2%로 올라갈 가능성이냐. 1분 남았습니다. 20에서 23 됐었는데요. 네. 예. 보통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차트 분석만 하다 보면 예. 2번 떨어지면 한 번 횡보하거나 아. 한 번 살짝 반등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예. 정확한 그 정세적인 판단과 이런 차트 예. 정량적인 그 차트 분석 다 포함하면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그런 게 건 이상하지 맞아요. 않다. 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 재보궐이 있었습니다. 네, 재보궐이 있었죠. 예.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갤럽 조사에 반응을 네. 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59분인데요. 실제로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보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감도 조사를 했는데 공감한다 62.6, 매우 공감이 54.1, 공감하지 않는다가 35.1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공감 여론이 60%. 그러니까 전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거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역적으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공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74%. 서울도 낮지 않습니다. 61.9%. 인천 경기 65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국민들의 여론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정말 탄핵으로 가나? 이런 느낌이 들 때의 수치는 70에서 75입니다. 그러니까 62면 아직은 좀 낮은 아직은 건데요. 좀 낮은 거다. 그 얘기는 그 탄핵보다는 네. 다른 방법을 보수 쪽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거를 보수 쪽에서 고민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갤럽이 나왔네요. 나왔습니까? 예, 예. 자, 갤럽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검 22 나왔습니다. 22. 예, 예. 대통령 긍정률은 예. 지난 소개를 3주 좀 전 대비 해주십시오. 예. 1%포인트 그러니까 5.2 이내입니다만 극히 미세하게 지금 조정이 돼서 22가 됐고요. 네. 예, 예. 10월 3주 현황입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도는 네. 더불어민주당 30, 네. 국민의힘은 28. 두 정당 모두 극히 미세하게 하락했는데 역시 미세한 네. 수치로만 따지면은 30대 28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대등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28이 역대 최저치의 타이 기록이네요. 네. 9월 2주에 28, 이번에 28. 예. 예, 최저치를 다시 한번 찍었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귀하는 명품 수수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63%. 도입할 필요 없다. 네. 26%. 예. 63이면은 적지 않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 활동도 물어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려야 한다 4%, 예. 줄여야 한다 67입니다. 와. 예. 그러면 국민의 3분의 2니까 네. 세 분 중에 두 분께서는 지금 줄여야 한다. 예. 현재가 적당하다는 19%에 그쳤습니다. 네. 자, 지금 소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다시 22% 찍어서 9월 2주차 20% 찍고 그것보다는 2%포인트 회복을 했지만 지난 9월 4주차 조사에 비해서는 1%포인트 하락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해서 부정평가는 69%로 올라갔고 긍정평가는 22%로 주저앉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낮은 곳은 역시 광주 전라 지역입니다. 긍정평가 7%, 부정평가
88%입니다. 서울의 경우 긍정 24, 부정 70, 그리고 인천 경기 긍정 18, 부정 74, 그리고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긍정 31, 부정 54. 부울경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잘하고 있다 26,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부산의 여론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역시 거의 사실상 더블 스코어로 긍정평가가 낮거나 부정평가가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역시 젊은 층에서 부정평가 그리고 40대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40대에서 긍정평가 10%. 예, 10% 찍었습니다. 부정평가 86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9세, 20대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긍정 13, 부정 69, 그리고 30대 긍정 16, 부정 75, 그리고 50대 긍정 18, 부정 78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 긍정 34, 부정 60, 70대 이상 긍정이 제일 높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도 뒤집어졌는데요. 70대 이상 역시도 긍정 43, 부정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보수가 긍정 38, 부정 56, 그리고 중도가 긍정 19, 부정 70, 진보가 긍정 6, 부정 92.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역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보셨을 때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전국 평균이 이제 22에 네. 머물고 있는데요. 네. PK 서울 여기가 서울이 24, 네. PK가 26입니다. 맞습니다. 예.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예. 전국 수도권과 평균하고 부산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천 경기 18, 예. 인천 경기 18에 부정평가 74. 그러면 이 큰 인천 경기 권역에서 과연 이 지방선거 이 수치대로 지방선거가 될지 네. 이 대통령 긍정률을 가지고 여당이 과연 지방선거를 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이 조사 결과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통령 탈당해라라는 요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보시면 이제 26 나왔는데 네. 그 여권에서는 여기를 사수 못하면은 그냥 TK예요, TK. 이런 이제 TK 예, 지역당으로 TK 그냥 당이 완벽하게 돼서. 머무르게 예.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이쪽은 네. 여러 이슈에 의해서 또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여기서도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그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할 만한 곳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대통령 긍정 여론은 아예 없다. 아예. 긍정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우세한 곳이 없다. 우세한 곳이. 예. TK에서 지금 30일 나왔다라는 건 예. 전국에서 가장 대구 경북이 그나마 보수의 뭐 성지다, 아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지금 긍정률 31입니다. 네. 어휴, 이건 그러니까 많이 이러면 사실상 그 대통령이 그 늘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칠성시장이나 또 어디죠? 저 대구에 그 대구가 뭐 있었죠. 예. 시장, 그 시장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서- 서문시장. 서문시장. 네네네. 가기가 어려워지는. 저도 서까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요. 세대별로는 40대가 이게 회복이 전혀 안 되네요. 40대가 20% 찍었을 때 긍정평가가 한 자리 숫자 9%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50대까지는 그러니까 59세까지죠. 네. 이게 10%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50대는 18%, 니까 40대가 10, 예. 20대가 13, 13. 예, 30대가 16, 예. 이 진짜 경제 활동을 한참 하는 허리가 되는 예.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들이 많은 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그 허리 세대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0대가 34라고 하는데 이거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또 70대도 이제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3대 44로 사실상, 예. 긍정 43면 예, 부정 예. 44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어르신들도 이제 반으로 갈렸어요.
예, 70세 이상 사실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네, 그러게요. 의료 대란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정치 집단이다. 이런 분석 속에서 여전히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마음이 쏠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부정평가가 35%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5, 부정평가가 92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가 56, 긍정이 56이고 부정이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이제 동등 비교를 하자면 잘하고 있다가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 또는 지지자들조차도 부정이 35%나 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1 예. 정도.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 부정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니까 크죠. 여기 또 이제 중도가 있고요. 진보가 있고 네. 보수가 있는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긍정하시는 분들이 56으로 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뭡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가 56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긍정하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하시는 분들이 56인데 네. 이렇게 따지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마저 예. 국민의힘이 다 끌어안기가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중도를 놓고 민주당하고 경쟁을 경쟁을 하냐. 합니까? 예. 중도는 그냥 다수죠. 이거 지금 그렇죠. 70%가 잘못하고 예. 있다고 하고 중도 중에서 19%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수가 지금 중도는 잘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잘못하다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넘지 않습니까? 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끌어안을 수 없고 그야말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그냥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극우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힘 아니면 안 돼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극소수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머지 대다수 그러니까 22%라고 하지만 사실상 20%라고 본다면 80%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흐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벌써 몇 달째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직후에 23% 포인트를 찍은 이후로 단 한 차례도 30%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3, 24, 21, 26 많이 올라간 게 29. 28 그리고 20 찍었다가 22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면 좀 바꿔줘야 되는 센스가 좀 필요한 거니까요. 사실은 진짜 이 정도면 좀 바꿔야 되는데. 예전 예? 정부로 따지면은 예. 바꿔도 많이 바꿨죠. 예. 막 지그재그로 바꿨죠. 근데 지금 지그재그로 바꿨다. 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지금, 수미일관하다. 예, 안 지금 바꾼다. 직진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오로지 직진이다. 좌회전 예. 우회전도 있고 피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턴도 해야 있고. 되고. 많지 예,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핸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핸들이 직진해서 고정형 핸들이야.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대로 갔을 때는 큰 선거는 쉽지 않다.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긍부정 이유가 뭐냐? 이게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정평가 2위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인데요.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던 요인이 플러스 8로 해서 부정평가 2위. 1위는 여전히 경제, 민생, 물가. 저는 다음 주 정도 조사에는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경제, 민생, 물가 요인이 15%,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외교 분야가 역시 순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11 해서 36%가 긍정평가 1위로 차지를 했고요. 국방 안보 분야가 플러스 4 해서 7%로 2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북한이 포문을 열고 전면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평가 2위로 국방안보를 꼽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 강경 그 모드를 선호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요. 국방 안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이와 같이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로 이건 이제 오픈문항, 이제 자유응답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 묻는 응답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국방 안보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그냥 물어보면 평화가 좋다라는 응답이 60이에요. 그렇죠. 예.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하자라는 응답은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긍정평가 이후에 국방안보가 4%포인트 많아서 7%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대북 강경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시켜줄 수 있는 상방압력으로서 작용해 줄 것이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주저앉았습니다.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무당층 27%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3%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정당 지지도 흐름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정당 지지도가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 선거에 있어서의 영향을 덜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슈에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민생 이슈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그 대통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부정평가가 2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8%포인트가 많아졌으면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긍정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가령 뭐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남자라서 이런 거는 긍정평가 이유에 안 없어요. 나와요. 예. 그거는 홍준표 시장만 그걸 언급했을 뿐입니다. 예. 국민 여론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평가 이유에서 이거는 이례적이에요.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부정평가가 됐다가 전체의 부정응답자 중에 14%. 네. 이거는 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되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정 관계에 굉장히 교착되어 있고 서로 간의 주장이 이제 안 통하고 심지어는 뭐 밥을 먹느냐 독대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2%포인트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부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이슈가 아주 크게 이제 등장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김정하의 시시각각의 칼럼 제목을 보면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비장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고 그게 주요 원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면 지지율 더 떨어지고 국정 운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머무를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하의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다루고 있고 급기야 어제 검찰에서 끝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사법 무풍지대예요. 김건희 여사는 헌법 1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특수계급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결정을 어제 검찰이 해버린 건데요. 관련해서 이 분위기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 조사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땐 2번 떨어지거든요. 2번 떨어진다. 한 번 안 떨어지고 2번 떨어진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요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뭐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 게임 뭡니까?
나무에서? 이 쌓아놓고 네. 뽑아내. 블록? 예, 뭐 젠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애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임 같은 데서 그런 게임 한지 오래됐습니다. 예. 어떤 게임에서 예. 보면은 지금 되게 위태위태한데 겉모습은 그냥 멀리서 보면 네네네네. 이게 서 있어요. 예. 서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블럭을 빼면 젠가 맞답니다. 선희님께서 젠가 맞아요. 젠가 맞나요? 예. 어떤 게 빠지면 예. 근데 그게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빠질 것 같은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흔들려서 그게 어느 순간 거기에서 아주 작은 블럭 하나가 빠졌는데 네.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번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소폭 예.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빠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뭡니까 중기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중기 하락 추세. 예. 그런데 예. 저도 모르는 거는 예.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다. 예. 자, 아까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가 63, 필요 없다가 26입니다. 근데 이 조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조사 아닙니까? 명품백 의혹 나올 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그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시면 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와 같은 조사들이 네. 실제로 2022년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네. 이런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어요 여론에서. 네. 그러면 60% 이상 어쩔 때는 막 70%까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방 압력이 꾸준히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특검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3%는 도입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또 물어본 건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줄여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평균 67이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아까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다수였지 않습니까? 네. 전체 평균하고는 달리.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그러면 늘려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네. 줄여야 한다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53이에요. 늘려야 한다는 6%입니다. 6%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김건희 여사 활동은 줄여야 한다가 절반입니다. 절반이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예. 지금 사실은 솔직히 특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우 근데 좀 안 나오시면 좋겠다. 그가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좀 자중하시라. 예. 맞습니다. 그만 나오셔라 마포대교에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될까? 마포대교 예. 예, 그게 굉장히 결정타였다라는. 공권력과 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경찰을 때문에. 옆에 세우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마포대교를 실제로 통행을 그 금지시킨 가운데 마포대교에 그것도 오후 시간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112 신고 내용이 다 국감장에서 다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해명 자체도 엇박자가 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 건데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늘려야 한다가 2%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하지 마라.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늘려야 한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나오지 마라. 예, 김 여사는 나오지 마라. 이런 여론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선거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나오시고 외교 현장에 나오셔도 네. 사실은 이게 충분히 지금이 바닥이니까 네. 앞으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사람들이 뇌에 계속해서 충격을 몇 번씩 계속 받으면 어느 순간 임계치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확 바뀌는 네. 뭔가 이제 인식상 그게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예. 국정 기조를 좀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꾸준히 이야기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인사조치 그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아니면 수사라든지 지금 특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렴하는 것이 맞다. 이 여론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냐면 사실상 그 선거 끝나자마자 싸우자고 덤빈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바로 싸움을 걸어온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서 메시지를 어제 대통령 명의로 냈다는 건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 끝. 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는 바로 싸움을 걸어온다. 누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익심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3대 중단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런 교착 상태, 그건 이제 당정 간의 교착 상태가 될 것이고요.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그 야당 보고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네. 야당 입장에서 이런 여론을 보면 그렇게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하는 걸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예. 바로 국민 많은 분들이 중도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야당은 뭐 하는 당이냐? 예. 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예. 왜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기 때문에 야당을 향해서. 예, 야당도 그러면 아니 야당이 등 떠밀려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 그게 이제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그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를 한 거예요. 김건희 예, 예. 여사를 향해서. 그리고 야당은 지금 3번째 특검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도 그 여당도 살아야 되니까 제 예, 느낌상은 예. 뭐 지방선거도 좀 해야 되고 내년에는 뭐 작은 총선급 재보궐이 있다고 하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네. 사실은 국민 여론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각자 여든 야든 예. 각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변화와 결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의 판단과 결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예. 내외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변을 좀 취재해 보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긍정적이지 분위기가. 않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뭐 이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예. 대통령은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건 중앙일보의 요구인데 대통령이 비장한 결단을 해라. 예.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비장한 결단을 하겠다. 뭐 주변에서는 별별 얘기가 뭐 많이 들립니다. 어제 뭐 저희 김준일 평론가 오셔서 뭐 제가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의 뭐 결단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참모들의 얘기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활동을 진짜 중단하거나 이런 뭐 명태균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뭐 그밖에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예컨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을 정리한다거나 이건 아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네.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결단을 이 신용하고 진정성은 다 국민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식별해냅니다. 그럼요. 금방 식별하죠. 예. 대충 뭐 하는 척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여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완전히 다 보여주고 그리고 수사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론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론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이걸 수용할지는 봐야죠. 네. 예. 아까 그 대통령 탈당 말씀하셨어요. 예. 이 정도 되면 여당에서 탈당 요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여론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탈당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탈당하면 해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번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여의도 내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당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말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럴 때의 국민적인 충격은 사실은 아 이제 여의도가 용산을 이제 놔줬구나. 놔줬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용산은 그러면 자유로운 거는 아니고요. 네. 자기의 방패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외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여론에 경청을 해야죠. 여론을 경청하고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가야죠. 네. 근데 그 김재섭 의원이 이제 젊은 청년 의원인데 국민의힘에 어떻게 맨날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방탄정당이다라고 비판하고 흉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 방탄정당이 됐다라고 이제 자조 섞인 주장을 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방탄이 뚫리게 되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과 부인에 관련된 그런 특검을 방어해줄 집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유통기한. 예, 유통기한이 이제 그 은혜를 좀 입으면 네. 그 이 의원들이 쉽사리 그렇게 이제 등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천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보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방탄에 나섰던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방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갖죠. 그렇게 됐을 땐 김재섭 의원 얘기대로 그러면은 의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다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방탄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달라지죠. 예. 그러면은 사실 네. 솔직히 대통령 임기보다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더 길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자기는 재선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 어쨌든 지금 갤럽 조사는 사실상 보수 표집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계속 해오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인데 결국 이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1%포인트 하락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는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